밭을 만들 때 보통 이랑, 고랑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대개 이랑을 두둑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정리하면 이랑이란 작물을 심으려고 높여놓은 두둑과 관리를 위해 걸어다니는 고랑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이랑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두둑을 높여서 햇볕이 잘 들게 하고 뿌리가 물에 잠기는 것을 방지하고 고랑을 파서 통풍과 배수, 작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이랑을 만들 때는 햇볕이나 바람, 배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나 주말 농장에서는 이미 이랑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범위에서 고랑을 파고 두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유의할 점이 있다면 고랑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 적당히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를 완만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작물 심을 자리인 두둑 만들기와 비닐 멀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둑을 높이면 겹뿌리가 보호됩니다. 벼나 발행이 잡초 같은 외떡잎 식물은 뿌리가 수염뿌리 구조로 되어 있고 대체로 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밭에 심는 대부분의 채소들은 쌍떡잎 식물들입니다. 이 쌍떡잎 식물들은 원뿌리와 겹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뿌리의 역할은 주로 아래로 내려가며 물을 찾는 것이고 겹뿌리들은 영양분을 주로 찾습니다. 그런데 이 겹뿌리들은 물은 필요로 하지만 특별히 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이 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두둑이 없거나 낮아서 물이 계속 겹뿌리에 잠겨 있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뿌리가 썩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집안에서 화분을 기를 때 물을 너무 자주 주어서 뿌리가 다 썩는 경우를 한두 번씩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 경우도 뿌리가 물에 계속 잠겨 있어서 호흡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밭두둑을 잘 만들면 물이 겹뿌리에 잠기는 것을 최소화해 주어서 산소 공급이 뿌리에 원활하게 되고 이 건실한 뿌리를 바탕으로 작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 두둑을 높이면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집중호우나 장마가 끝나고 나서 고추밭 옆을 지나가다 보면 고추나무들이 한 그루, 어떤 곳은 밭 전체가 말라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물이 말라서 그런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년도에 발생했던 역병균이 겨우내 잠복하고 있다가 장마 때 땅속 물지기를 타고 이 뿌리 저 뿌리로 옮겨 다니면서 온 밭을 전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잠복해 있는 병균들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땅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땅 안식년을 가지면 자연적으로 땅속에 있는 병균들이 사라지고 땅은 기력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 근교의 주말농장 특성상 불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난해에 심었던 작물을 같은 곳에 이어서 심지 않고 석회를 뿌려 땅을 중화해주고 두둑을 높여서 작물을 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를 보호해주면 작물이 좀 더 건강하게 자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 두둑 높이와 고랑의 넓이를 결정합니다. 두둑 넓이와 높이를 얼마로 할지는 작물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상추밭 같은 채소밭 두둑은 80cm 정도로 넓게 하고 높이는 적당히 합니다. 그러나 역병에 약한 고추는 두둑을 30cm 정도 이상 높여주고 한 줄 심기를 하면 좋습니다. 물론 무조건 높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물이 쉽게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토나 진흙땅처럼 흙구조가 촘촘한 땅이면 좀 더 높게, 돌모래가 많이 섞인 땅이면 빠른 배수에 가물이 들 수 있으므로 약간 낮게 해줍니다. 고랑을 넓게 하면 작업하기가 편하고 통풍이 잘 되어 작물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작은 주말농장 땅이 고랑 때문에 더 줄어듭니다. 또 고랑이 넓은 만큼 여기에 풀들이 많이 자라는 단점도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서 고랑 넓이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닐 멀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 비닐을 씌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말 농장에서 비닐 멀칭을 하는 이유는 잡초 억제와 수분, 거름기 보존이 제일 클 겁니다. 단점은 비가 많이 오면 과습해져서 비닐 안에 곰팡이가 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충해에 취약해집니다. 물론 상추, 배추, 열무용 무 씨앗을 직파할 경우에는 비닐 멀칭을 하지 않습니다만 모종을 사다 심을 경우 잡초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비닐 멀칭을 하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투명 비닐과 검은 비닐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겨울이나 이른봄 하우스 시설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땅에 햇볕을 받기 위해 투명 비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봄부터 가을까지 지면 온도를 낮추고
잡초가 자라는 것을 억제해주기 위해서는 햇볕 차단 역할을 해주는 검은 비닐이 좋습니다. 또 이 검정과 흰색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배색 필름도 있습니다. 이것은 감자같이 조금 이른 봄에 심어서 햇볕에 땅 온도를 좀 더 높이고자 하는 작물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검은 비닐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셋째, 비닐은 언제 씌우는 게 좋은가요? 비닐은 밑거름과 비료를 뿌린 후 2주 정도, 적어도 열흘이 지난 다음에 씌워줍니다. 그래야 가스가 빠져나가고 비닐 안에서 곰팡이가 피는 것을 줄여줍니다. 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바람이 없거나 약한 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통상적으로 봄바람은 오후에 강하므로 오전에 비닐을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 가끔 큰 알갱이 흙들이 거친 상태로 있는데도 땅을 고르지 않고 비닐을 그냥 씌우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이렇게 하면 비닐 멀칭 과정에서 거친 흙에 비닐이 잘 찢어지고 나중에 작물들이 자라는데 방해가 됩니다. 비닐을 씌우기 전에 두둑에 거친 흙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고 흙 표면 전체를 일정하고 평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비닐이 잘 찢어지지 않고 흙에 밀착되어 펄럭거림이 덜합니다. 또 작물 심기에도 좋고 나중에 작물들이 뿌리를 골고루 잘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랑을 만들면 겹뿌리들이 보호되고 각종 병균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두둑은 진흙땅은 좀 더 높게, 모래땅은 다소 낮게 만듭니다. 셋째, 비닐 멀칭은 잡초 억제를 위해서 검은 비닐을 쓰되 퇴비를 뿌린 후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멀칭을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